나는 여러분 나란 말 나왔으니까 무슨 시점이 쓰이는 거야? 1인칭 시점. 그렇지. 근데 여러분 여기 이미 작품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을 해보면 가난한 여성 노동자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여성 노동자에 해당한다. 자,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에게 주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훈이가 그러면 여러분 누구냐면 나와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인이야. 그러면 이 동거인인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미 결론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얼마 남았는데? 자, 그럼 읽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가난을 체험하는 부유한 부자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체험하는 부유층의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얘가 부자인 걸 모르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같이 모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 예금 통장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통장에 똑같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만 이 집안 생활비를 같이 쓰는 거예요. 왜냐면 동거인이니까. 그러면 이때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워질 거라고 내가 일러주었다. 내가 여러분 이 상훈이한테 충고를 해준 거죠. 어떤 충고를 했냐면 뭔가 돈을 모을 때 십시일반 돈을 모을 때 주동자가 먼저 돈을 내놔야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도 꺼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고도 해줬고 누군가를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넣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간이라도 거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장에 나와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에 흐뭇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살고도 남아서 남을 도왔기 때문인 거야. 나 가난한 여자지 얘들아. 가난한 여러분 노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생활비 이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오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기분이 흐뭇해진 이유가 되는 거죠. 남을 베풀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뿌듯한 마음도 생겼을 거고 그 뒤에도 나오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나는 뭐 용돈이 1,00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고는 여러분 일주일 생활하기 너무 힘든데 근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500원을 누굴 위해서 썼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의 잔고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훈이가 돈을 다 어떻게 해버린 거야 얘들아? 돈을 다 갖다가 여러분 그걸 십시일반 돈 모으는 데서 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금 통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나랑 상훈이가 싸우게 되는 여러분 갈등 유발의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갈등 유발의 매개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몽땅 털어서 그 펫빵쟁이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펫빵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에서 이런 옛날에 공장에 이런 마스크 같은 것도 안 쓰고 하니까 그 막 얘가 나쁜 성분들이 막 얘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이러면 그 폐경에 걸리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펫빵쟁이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얘들아 병을 앓으니까 이 사람을 얘들아 위해서 그 공장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십시일반 돈을 모았던 거죠. 이 사람한테 얘들아 돈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십시일반 돈을 모았는데 거기에 상훈이가 돈을 다 어떻게 한 거야? 거기에 돈을 다 갖다 넣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3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얼마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배경이 1970년대를 배경으로 했었거든 얘들아. 그러면 1970년대 얘들아 이때 여러분 선생님 그 교수님 말 여러분 교수님이
대학생을 다니시던 때였는데 그때 이때만 하더라도 짜장면이 여러분 100원, 300원 그 사이에 하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3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몇십만 원 정도? 30만 원보다 더 큰 돈일 거고 몇십만 원 정도는 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큰 돈을 다 갖다 줘버린 거죠. 그건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참아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분 좋았던 마음이 상훈 때문에 얘들아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분노,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시 갈게 얘들아.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걷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 여러분 상훈이가 말하는 말에서 약간 여러분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상훈이도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모두 다 가난해서 힘든 상황인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달라고 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가난뱅이들이라고 얘가 낮잡아서 부르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난뱅이들 뿐이라고? 우리 뭐니? 그럼 우린 부자니? 부자니?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반응이 당연한 거야. 왜? 나는 진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 같은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어다가 얘들아 물통에다가 벽에다가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거기다 벽에다가 이렇게 통통통 박으면서 그렇게 얘들 폭력을 쓰는데도 그는 태평스럽게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면 여러분 이런 행동했다가는 참 안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얘가 뭔가 지금 뭔가 죄책감이나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는 3만여 년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그러니까 15,000씩 모았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3개를 한번 봐봐.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 자기가 너무 형편이 안 좋은데 타인에 대한 여러분 그 연민감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얘들아 막 돈을 다 자기에다 쓸게 다 주는 사람들 있어.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상훈이랑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상훈이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연민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 돈을 흥청망청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공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행동들이 바로 상훈이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요. 맞아요. 그래서 상훈이 부자임을 암시해주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둘 다 그에게는 절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절실한 것도 아니었고 돈에 대해서도 절실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선생님들이 올라갈게요.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팠고 돈을 꺼냈다가 넣었다가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1,000원을 상관 여러분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을 상관으로 여러분 10분도 넘어서 괴로워서 도와줄까 말까 이렇게 1시간 넘어서 애타심 여러분 애타심은 누군가를 여러분 위하는 연민 여러분 애가 타는 마음 이런 마음과 이러면 돈 2,000원 낼까? 돈 너무 아까운데? 이런 이기심 이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따라서부터 겪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까지는 사실 누가 경험해봤던 걸까? 나야. 내가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의 이러면 아까 그 폐병쟁이에게 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폐병쟁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얼마를 기부할까? 2,000원 할까? 3,000원 할까? 이거를 이러면 아침에 고민을 했었던 내용이었던 거야. 나의 무슨 갈등이야 얘들아? 내적 갈등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나의 내적 갈등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진짜 보편적인 갈등인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하는 보편적인 인식이자 갈등인데 근데 여러분 이 상훈이는 한 헌신자 버리듯이 무심히 3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었다. 그걸 깨닫다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이러면 여기서 내가 불안감을 느꼈대. 그럼 이때 이 불안감은 여러분 상훈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걸까 얘들아? 의심. 여러분 여자들 이 촉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심. 그리고 상훈에 대한 여러분 불신. 얘가 이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너는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여전히 그냥 희죽희죽 웃고만 있었다. 나는 잿불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체대로 지쳤는데 좀처럼 잠을 들지도 못했는데 그는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와 상훈이가 어떤 모습이야 얘들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대조적인 모습에서 상우는 여러분 이 돈을 함부로 막 준 거에 대한 죄책감 안 느껴요. 근데 나는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첫 번째, 돈이 너무 아깝죠. 그 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 잠이 안 오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상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까 두렵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상훈에 대한 여러분 의심, 불안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렇게 잠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나는 수명이 다 돼서 침침한 20톡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하며 살펴봤다. 도대체 넌 뭐지? 이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살처럼 버리고도 틈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해보더라도 그렇지만 너는 그 가난뱅이의 억척스럽고 모진 청청함이라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아까 누구랑 좀 비교해봐도 나랑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완전 이질적이다. 나는 깊이 전율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전율을 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때 전율은 여러분 소름 끼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상훈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는 여자고 상훈은 남자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상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동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가난뱅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맞나? 고민이 되고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 혼란스러움을 전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폐병이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 돈을 선뜻 줘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씩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냈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 이 확신이 들었다는 건 계속 여러분 누굴 기다린 거야? 상훈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 알게 해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상훈을 기다렸다는 건 여러분 상훈에 대한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얘들아? 그리움의 마음도 생겼다는 거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상훈은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손에 들어 올릴게 얘들아. 자, 그래서 나는 그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나는 겁이 먹어서 그에게 미쳤냐면서 악을 써버렸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대학생 옷을 입고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상훈의 모습이 여러분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죠? 낯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낯선 여러분 상훈의 모습에서 낯선 상훈의 모습에서 여기서 여러분 나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훈이가 도둑이라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여러분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고 도둑도 아니야. 나는 부잣집 또연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우리 아버지가 좀 별나실 뿐이야. 아들 자식 고생 너무 안 하고 자랐다고 해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라고 돈 귀한 줄도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았던 것이야.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러분 상훈이 나한테 와서 자기의 정체를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상훈의 정체이자 상훈은 여러분 왜 자기가 얘들아 가난한 여러분 사람인 척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 여러분 이 행위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즉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상훈은 어떤 여러분 행동을 해봤던 거냐면요. 아버지가 시켜서 가난한 사람인 척 가난 체험을 해봤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스님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체험을 해보면 여러분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훈은 가난 체험을 해봤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가난을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을 그냥 하나의 어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 그치? 여러분 삶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에피소드 같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걸 좋아했는데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없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연락, 여러분 연락이 뭐야? 연락 희열과 이들아 즐거울 낙자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함과 즐거움과 이들아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존주의 아양을 떠면서 모여든다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은 이렇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얘기해준 부자들에 대한 이런 말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인식을 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부자에 대한 인식.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에게서 들은 부자에 대한 인식. 자,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면 부자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었지 이런 가난 체험을 해본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덕택이 나는 이번 방학에 이러면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대. 여러분 누구랑 동거하면서 돈 벌어본 게? 나랑 동거하면서 돈 벌어본 게. 여러분 아주 귀한 경험을 했대.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런 소중했다, 귀한 경험이다, 경험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어느 하나의 얘들아 경험이자 체험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으로만 인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훈의 태도가 하나 나타나거든. 상훈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진심으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얘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 왜냐면 여러분 나는 완전 이 가난을 자기 삶,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거를 여러분 지금 어떤 경험이야, 나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 소중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네요. 겉과 속이 다르면 여러분 한자성어 뭘 써야지 얘들아? 비부동? 그럼 어떤 태도가 나와야 되더라? 위선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상호는 위선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진짜 여러분 그 힘없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인간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이게 상훈의 태도야. 자, 참 생각난다. 요즘 인형 만드는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를 계속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서 물장사가 뭔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들어봤어 얘들아? 연속극에서만 들어본 이야기인 거야. 자, 이 연속극이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이 가난을 뭘로 알고 지네들을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는 아니지만 이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여기서 가난한 여자를 물론 여러분 돈을 갖고 얘들아 유리나무 놀 수 있는 거 용서하면 안 되지만 자기는 여자를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근데 가난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이 가난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을 삶의 여러분 필연적 부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필연적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정말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뭐 숨길 건 아니고 가난이 얘들아 뭐 비판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떳떳하다 이러면서 살아오는 아이인 거거든. 그래서 가난한 삶을 애착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애착은 미친듯이 좋아한다, 가난을 좋아한다라기보단 가난에 대한 떳떳함과 가난을 숨기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여러분 그 당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한 건데 왜 이거를 여러분 갖고 노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아버지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여러분 아까 무슨 경험이라고 했지? 소중하고 귀하다고 했죠. 그대로 여기 본심이 나오죠. 지독한 생활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아까 여러분 왜 위선적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들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자, 맙소사. 아니 이제부터 부자들 사이에서 이게 가난 체험이 장난이 유행할 거라고 한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서 자네 자식 거기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인데 미국을 요즘에 왜 보내나? 빈민굴에 보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그 사장님들이 이게 대화를 나눌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상상이야 얘들아? 나의 상상이죠. 자, 근데 여러분 나의 이 상상 장면을 왜 넣었냐면 부자들이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나의 조롱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야. 아니 이런 사장님들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 부자들이란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는 낌새를 타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여러분 여기 또 본심 나오죠? 이 약간 그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어떤 삶이라고 얘들아? 빈민굴의 비참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자,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익히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다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했어. 그럼 이 여자애가 누굴까요? 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훈에게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가난을 체험하는 어떤 일부분, 그냥 수단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나의 심리를 생각을 해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여러분 혹시 그 폭삭 소가수다 봤어 얘들아? 거기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에 거기 거기에 이러면 영범이하고 아이유가 나와. 이러면 그 영범이가 이런 부잣집 아들이어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아이유는 이런 약간 산동네 같은 거기에 하숙집을 하거든요. 아이유가 있는 곳에 막 쓰레기 있고 막 그래 어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범이가 여기 미국에 얘들아 그 막 나쁜 사람들 살고 있는 그런 곳 같아. 여기 빨리 챙겨서 짐 챙겨서 나내 집을 구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이유가 정색하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범이 꺼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자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너무 비참하겠죠. 자기가 가난한 게 비참하다고 표현하고 가난한 걸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연탄 한 장 아끼려고 여러분 남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여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 영범이를 여기 사무이를 뭐라고 생각했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그래서 이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여러분 맞는데
어떻게 하냐 얘들아 이거. 얘들아 지인한테 아버지한테 지금 혼날 것 같으니까 그 말은 싹 빼고 얘들아 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자 그리고 아버지는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집에 데려가서 잠심부이라도 시켜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고 보내주시잖아. 보내주시겠다잖아.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부자들이 얘들아 지금 이 나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선심 쓰듯이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너 야학도 보내주고 잔심부름도 시켜줄게 이런 삶이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상훈의 태도는 선심 쓰듯 여러분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심 쓰듯 배려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기회야. 이런 기회에 여러분 끔찍한 생활을 청산하래. 봐봐. 아까 얘들아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끔찍하다라고 얘기하네. 이건 끔찍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부끄러운 생활이래요. 연탄을 아끼기 위해서 남자를 끌어당기는 생활은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여자의 충격 말도 못하겠죠. 자 부끄럽고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사라지고 싶게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의 심리 너무 잘 드러나지. 나는 여러분 정말 치욕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같이 동거했던 남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고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한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아까 영범이가 여러분 계속 영범이라니. 여러분 상원이가 얘들아 이 비인간적이고 여러분 아까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옷까지라도 좀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걸로 데려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돈으로 다시 치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돈을 받아서 그의 얼굴에다가 내동댕이를 치고 그를 내쫓았다. 6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썼고 그 갖은 욕설을 퍼부어서 그가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내가 치욕스러웠잖아. 그 치욕스러움이 돈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됐어 얘들아? 그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가엾게신이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짊어들고 도망을 가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것이다. 폐병쟁이를 그렇게 쉽게 잊었듯이.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부자들은 인식을 별로 하지 않을 테니까. 자,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는지 스스로 뽐내면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자, 자기가 떳떳하고 용감하게 왜 지켰다고 생각했을까?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 안 받았잖아요. 돈은 여러분 얼굴에 상판 내다가 딱 대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이름은 자신의 얘들아 뭘 지켰다고 생각하냐면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을 지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 방에 들어와 보니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은 아니었다. 여러분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던 건 분명히 이렇게 내 방은 내 방인데 왜 내 방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건 인식의 전환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고 그 전에서 여러분 나는 내 가난을 여러분 아까 뭘로 표현했지? 나 두 글자로 내 가난은 소명.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이 떳떳한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깃발로 얼룩얼룩 친 채 한쪽에 축 처진 반자. 여러분 반자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천장에 있는 여러분 그 천장 여러분 붙이는 여러분 장판을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종이를 붙여놓은 게 그게 쳐져 있고요. 왜냐면 비에 해가지고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난 비닐 트렁크, 뚝발이 날린 포말카상, 그 다음에 제목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찍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 양은 식기들. 여러분 자 여기서 깃발로부터 여러분 식기들까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어요? 열거 맞아. 여러분 살림살이를 지금 열거를 한 거거든.
열거한 의도가 뭘까? 나의 가난한 삶을 보여주죠. 여러분 내 방에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난한 삶을 여러분 형상화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 것이 아니래. 그럼 봐봐. 분명 어제랑 똑같은데 어제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이잖아. 그건 무의미하고 추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가난이 떳떳했는데 내 가난이 이제는 뭐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의미가 없구나. 내 가난이 나에게는 추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야. 자, 어제의 그것들. 그러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어제의 그것들.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분해되어서 추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판잣집에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여러분 구성했던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작동산이가 돼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살림살이들 이걸 여러분 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더럽고 밑바닥까지 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난함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제 떳떳한 게 아니라 절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대. 여러분 수습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훔쳐갔다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이가 분해서 이게 너무 분해서 이를 두둥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 문장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뭐의 의미가 들어가요? 제목의 의미가 들어가네요. 제목이 도둑맞은 가난이잖아요. 가난이 도둑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제목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이때 가난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의 가난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가난은 가난을 대했던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난은 가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데 가난에 대한 나의 태도. 여러분 나는 가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지 얘들아? 소명 떳떳하다. 소명 떳떳한 소명.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거든. 왜냐면 내가 가난해도 나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입이 붙어서 그래. 상훈이가 계속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안 몰락의 과정을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집안이 몰락했다라는 건 나는 여러분 원래 좀 살던 집안인데 얘들아 뭐가 된 거야? 몰락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몰락의 과정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알고 있어요. 자, 탐욕스러운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99냥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겠죠? 한 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뭐가 격차가 생겨요? 빈부격차가 생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도 여러분 저 빈부격차를 더 늘리려고 하죠. 왜? 여러분 100냥하고 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늘리려는 부유층의 과도한 욕망. 이걸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을 탐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들이 빛나는 학력과 경영 갖고는 성에 앉혀서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자 하는 걸 나는 몰랐던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가 뭐야? 가난 체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걸 빼앗겼을 때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서 이미 느꼈던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 가난, 진짜 여러분 내가 가난한 돈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 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기도 하고요. 나의 자존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다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속에 무의미한 황폐한 한가운데에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여러분 온몸을 내만졌다. 여러분 아까 쓰레기에 비유한 게 뭐였지? 원래 원관념이? 살림살이. 그러면 살림살이가 있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돼? 내 방에 여러분 쓰레기를 추가했대요. 그럼 여기서 쓰레기가 추가된 게 뭘까요? 나, 자기 자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인식을 한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가난한 내 삶이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조차도 여러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건 나에 대한 여러분 어떤 인식? 절망적 인식. 나에 대한 여러분 이 좌절감, 나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 나의 이 절망감을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 얘들아?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고 했으니까 촉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절망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나의 자부심을 여러분 상흔 때문에 빼앗긴 것에 대한 나의 이런 그 성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의 주제는 여러분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상흔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네. 그럼 여러분 이거의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제가 이거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어떤 상황이었다? 팽배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여러분 또 빈부 격차가 어때 얘들아? 매우 극심하지. 그 극심한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잠깐 쉬고 갈까요? 5분만 쉬시고 잠도 깨시고 여러분 3대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5분만 쉬고